자, 이번엔 화학식의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화학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봤더니, 자, 먼저 원소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소 분석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일단, 자, 유기물. 자, 유기물의 원소 구성 분석 실험부터 얘기를 할 건데, 유기물 중에서도 특별히 CH5,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성분의 화합물의 구성비를 알아내는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됐냐. 지금 장비가 나와있고, 다 영어네요. 영어인데 겁먹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샘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화합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화합물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겠죠. 자, 화합물이 있다면은, 지금 산소 넣어주고 있죠? 산소가 쭉, 자, 이 샘플로 들어가고 있고, furnace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광로 얘기하는데, 용광로보다는 여기서는 연소로라고 할게요. 연소로. 즉, 여기서 타는 공간인 거예요. 연소가 되는. 자, 화합물이 여기서 연소가 되면은, 자, 여기서 가스가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서 기체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쭉 빠져나갈 거예요. 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빠져나오는가 봤더니 보통 CO2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그냥 산소. 왜? 여기서 많이 넣어주면은 안 타고 남은 것들은 그냥 나가겠죠. 그리고 other gases까지. 이제 이거는 그냥 잡스러운 기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어떤 기간을 지나는데 뭐라고 쓰였냐면은 H2O observer에서 그럼 여기서 그냥 물 흡수관이라고 할게요. observer가 흡수니까 물 흡수관을 지난대요. 자, 해서 지금 보시면 안에 이 초록색, 연두색이랄까요? 연두색 동그란 어떠한 물체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지금 이 관 안에가. 이게 뭐냐면 such as, 자, MgClO4, 2. 자, 이런 녀석들이나 이제 제가 책을 봤더니 다른 책들은 뭐 CaCl2 이런 녀석 얘기하더라고요. CaCl2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얘를 왜 채워놨나 생각해보면, 우리 염화칼슘 같은 경우 우리 겨울에 눈 많이 오면은 밖에 염화칼슘을 뿌리죠. 이걸 왜 뿌리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눈이 있다가 눈이 녹게 되면 물이 나오겠죠. 이 물이 나온 것을 염화칼슘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잡아준다는 거예요. 왜? 물이 그냥 안 잡아주고 물이 밖에 고여 있다가 다시 이제 겨울이면 날이 추우니까 다시 얼면은 얼음으로 얼게 되겠죠. 그럼 바닥에 얼음이 얼게 되면 뭐 일반적인 보행자나 자동차나 이렇게 운행에 있어서 좀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서 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채워져 있는 CaCl2나 뭐 이런 MgCl4 이런 녀석들이 물을 잡아줌으로써 여기서 더 이상 물이 밖으로 나갈 때는 물이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H2O가 사라지고 여기 통과하는 건 뭐 CO2, O2하고 뭐 other gases까지 이런 것들만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또 다른 기간을 지나죠. 여긴 뭐예요? CO2 observer 뭐예요? 이산화탄소 흡수관, CO2 흡수관. 자, such as NaOH. 지금 여기는 수산화나트륨 채워져 있네요. 수산화나트륨. 자, 이런 이름들, 염화칼슘, 뭐 수산화나트륨 이런 건 좀 외워주세요. 왜냐하면은 계속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뭐 지금 뭐 얘네들의 특징이나 뭐 이런 건 따로 얘기를 안 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정도에서 이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O2 흡수관을 지나는데 이번에 CO2 흡수관은 NaOH, 지금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죠? 이 파란색이 CO2, CO2란다. 수산화나트륨, NaOH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 NaOH가 CO2를 잡아준대요. 그래서 여기서 CO2가 흡수가 되고 결과적으로 나는 것보다 여기서 CO2도 빠지고 O2랑 other gases만 나간다.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저희가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 O2 여기서 다 강제로 넣어준 건데 이걸 뭐하러 또 분석을 해요. 그리고 other gases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유념을 해야 될 건 뭐냐? 자, 물 흡수관과 CO2 흡수관이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데 이 자리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산화나트륨은 분명히 특징 중에 CO2를 흡수를 합니다. CO2를 흡수를 하는데 뭐도 흡수 아니야. H2O도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 흡수 따로 시키고 CO2 흡수를 따로 시키는 이유는, 자, 얘가 물을 잡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물을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질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왜? 물이 없었는데 물이 생겼으니까 그 흡수한 물이 질량이 또 증가를 하겠죠. 흡수한 물만큼.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흡수한 이산화탄소만큼 질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의 변화가 곧 흡수한 물의 양 또는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돼야 되는 건데
수산화나트륨을 먼저 배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흡수하고 H2O도 흡수하니까 먼저 배치했을 때 수산화나트륨의 질량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물 때문에 생긴 건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긴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이 수산화나트륨 무조건 뒤에 CO2 흡수관을 뒤에 놓고 앞에는 물 흡수관을 놔야 된다. 그래서 생성된 물의 질량을 알고 싶으면 자, 앞에 있는 물 흡수관의 질량 변화를 관찰하는 거고, 생성된 CO2의 질량을 알고 싶으면 뒤에 있는 CO2 흡수관의 질량 변화를 관측을 한다. 자, 여기서 이 삼각형 표시 있는데 얘를 우리가 그리스어로 델타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네, 화학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공계 분들이니까 미적분 공부하셨겠죠. 미적분에서 그냥 델타라고 하면 뭐냐, 얘는 저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변화량. 델타라는 것은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다? 생성된 물의 질량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알 수 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뭐냐? 자, 실험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서 얘기했죠. 구성비를 구해서 실험식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실험식을 구하기 위해서 생성된 H2의 질량, CO2의 질량에서 H의 질량과 C의 질량을 추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앞에서 했던 질량 백분율 있죠? 질량 백분율. 질량 백분율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 전체 화합물 중에서 특정 원소의 질량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거 뭐예요? H2O의 질량. 거기에다가 얘가 뭐예요? H2O 중에서 자, H의 질량 백분율, 질량 B라고 할게요. 질량 B. 질량 B가 되는 거예요. 즉, 그럼 얘랑 계산하면 뭐예요? 지금 얘는 H2O 1몰 중에 존재하는 수소의 질량인데 그걸 H2O 질량에 곱해줌으로써 뭐가 된다? H의 질량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탄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질량 중에서 자, 얘도 CO2 중에서 자, H가 아니죠. 여기는 C의 질량 B. 얘를 곱해줌으로써 CO2 중에 이산화탄소 중에 탄소가 몇 그램 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H와 C를 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합물은 지금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전체 화합물의 질량 중에서 수소의 질량도 빼주고 탄소의 질량도 빼주면 남는 건 뭐다? 결국은 산소의 질량만 남는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산소의 질량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막 화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상한 복잡하진 않지만 간단하지만 수식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되새김질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그죠? 야, 우리 H2O 있으면은 그 중에서 수소가 얼마나 있냐 그거 구하고 싶은 거고, CO2 있으면 탄소가 얼마나 있냐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화합물은 CH5로 구성되어 있는데 C하고 H 빼주면 나머지 다 O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럼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탄소, 수소, 산소만으로 구성된 화합물 240mg을 연소를 시켰더니 자, 물 144mg과 이산화탄소 352mg이 생성됐대요. 자, 이때 구성원소 CHO의 질량 구하시오. 자, 물, 자, H2O가 144mg이 생성됐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준다? 곱하기 뭘 해주면 자, 물의 분자량 18이죠. 18분의 H의 원자량 2죠. 왜? H2O니까 H가 1이니까 H2 하면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2 되면 얘를 계산해주면 9분의 1이 되고 9랑 144 약분해주면 얘는 16이 되죠. 예, 16이 되니까 H2O 중에 뭐가 16mg 있다? H가 16mg이 있고 자, CO2에서 CO2 352mg이 생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탄소가 얼마나 했나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준다? CO2의 분자량 44죠. 44 중에서 C가 몇이냐? 12만큼 있다. 얘 약분해주면 되겠네요. 얘랑 약분하면 3분의 11 되고 얘랑 해주면 32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32 곱하기 3에서 96mg 얘가 뭐다? CO2 중에 탄소의 질량비다. 그럼 이때 산소의 질량은 어떻게 보겠어요? 산소의 질량은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탄소하고 수소 빼주면 나머지 다 산소겠죠. 산소는 어떻게 구한다? 산소는 전체 240mg 중에서 뭘 빼주고 수소 16mg 빼주고 탄소 96mg 빼주면 뭐가 된다?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2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112니까
빼주면 플러스 128만큼이 산소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한 거예요? 수소의 질량, 탄소의 질량, 산소의 질량을 다 구했어요. 자, 그럼 이걸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 이제 질량을 다시 뭘로 환산한다? 질량을 원자의 수로 환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원자의 수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C 대 H 대 O의 원자수의 비는 뭐랑 같다? 질량을 각각의 원자량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뭐예요? 몰수죠, 몰수. 자,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니까 몰수 이퀄 원자수 맞잖아요. 그래서 수의 비를 나타내기 위해선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예제 보니까 지금 문제가 앞에 하고 똑같아요. 일부러 똑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연소시켰더니 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실험식과 분자식 구하래요. 자, 먼저 실험식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아까 구성비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구성비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실험식만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앞서 구했던 거에서 그냥 바로 채용을 할게요. C 아까 얼마나 있었나요? 지금 C가 96, 16, 12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C는 96mg, H는 16mg, O는 128mg. 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앞서서 구했어요. 자, 구한 다음에 이번에 원자 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원자 수의 비를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C 대 H 대 O의 원자 수의 비는 뭐가 된다? C 96을 원자량 12로 나눠주고, H 16을 원자량 1로 나눠주고, 산소 128을 원자량 16으로 나눠주면 된다. 얘랑 얘랑 나눠주면 8이죠. 8대 16대 얘는 뭐가 되나요? 약분하면 얘가 지금 2의 4승이고 얘가 2의 7승이니까 딱 하면 2의 3승 8 되네요. 그래서 탄소 대 수소 대 산소의 비가 8대 16대 8 다시 쓰면 C 대 H 대 O는 구성비가 1대 2대 1이다. 그럼 실험식부터 쓰면 어떻게 해요? 실험식은 자, C1 1은 생략하니까 H2 O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험식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식을 구해야 된다. 분자식은 사실상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 통해 구할 수 있다? 단 포도당의 분자량이 우리가 어디 갔나? 18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실험식을 통해서 실험식량 어떻게 되니까 실험식량은 탄소 12 플러스 H 2 플러스 16이니까 계산하면은 실험식량이 지금 30이 나오네요. 그래서 실험식량분의 분자량 180을 했더니 뭐가 된다? 얘랑 약분이 되고 6이 나오네요. 즉 뭐냐? 실험식에 곱하기 6을 해주면 분자식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자식은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곱하기 6을 해주니까 C6에 H 6 해주면 12 그리고 산소 6 해서 우리 포도당의 분자식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실험식을 앞에 실험을 통해서 분자식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자식이란 실험식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 분자량을 알아야 된다. 분자량을 알면 실험식을 통해서 다시 분자식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